네, 맥메스터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방위비 분담금과 마찬가지로 사드 비용을 다시 협상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미국이 부담하겠다는 기존 합의를 한미가 재확인했다는 어제 청와대 발표와 달라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전옥현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28일, 29일 사이에 트럼프가 이제 사드 비용을 한국이 내는 게 적절하다. 이게 이제 1조 5천 1,000억 원 가량 10억 달러를 얘기하면서 좀 논란이 됐고 그 이후에 김관지 안보실장이 맥메스터 안보보좌관과 통화를 해서 했더니 이 자리에서 이제 기존 합의가 유효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게 또 맥메스터 안보보좌관이 그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게 내 말은 재협상이 진행되기 전까지만 기존 합의가 유효하다. 이게 뭐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이 전체적인 대화의 흐름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재협상을 해야 된다는 전제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재협상 전까지는 기존 합의가 유효하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재협상 전까지라고 하는 조건이거든요. 이 조건을 이제 붙인 것이 상당한 지금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처음에 맥메스터가 우리 청와대에서 밝힌 대로 기존 합의를 준수한다. 이런 얘기는 미국 측 입장에서도 한반도에서의 어떤 사드 배치 이거를 기정사실화시키는 즉 사드 배치는 불가피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비용을 치르고 나서라도 반드시 배치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한 것이에요. 예, 예. 그다음에 다시 이제 재협상 이전까지 준수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바꿔가지고 재협상을 해야 된다는데 초점을 준 것은 바로 뭐냐. 이런 안보적인 그런 위협 상황에서 사드 배치가 불가피하지만 이제 공짜의 그 안보는 없다. 그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안보에 상응하는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그 트럼프의 기본 원칙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맥메스터 보좌관이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대통령의 발언을 부정하는 것을 제일 싫어한다. 예. 이런 얘기를 같이 덧붙였어요. 이 얘기는 바로 뭐냐.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대외관계에서 보여준 기본 원칙 중에 하나가 아무리 중요한 동맹이라도 거기에 상응하는 부담, 공정한 부담을 반드시 지우겠다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칙을 지켜주겠다. 그럼으로써 결과론적으로는 안보 이익은 안보 이익대로 챙기고 미국 입장에서 볼 때 또 하나 미국이 안보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이익대로 챙겨 나가겠다. 즉 두 마리의 토끼를 잡겠다고 하는 전략이 깔려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의 인터뷰에서 한미 간 기존 합의가 유효하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우리 외교 안보 책임자들이 국내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정제되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논란이 또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번 사안의 중요성으로 볼 때 예. 더군다나 이제 일주일 한 뭐 9일 후면은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데 그렇죠. 지금 이 국내 일각에서 제기하는 어떤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발표하지 않는다. 예. 이런 의혹은 지나치게 국내 정치적인 시각에서 본 어떤 그 의혹 부풀리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불과 일주일밖에 그것도 과거와 같이 어떤 여권에서 여권으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일단 야권 내에서 정권 교체의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는 여론조사를 보면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감히 이런 중요한 안보 이슈를 제대로 사실대로 밝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가능성은 희박하고 큰 틀에서의 어떤 트럼프의 대한민국 방위 정책 이런 거를 볼 적에는 이렇게 사소한 문제로 보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리고 기존 합의를 지킬 것으로 보지만은 예.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존 합의를 번복할 수도 있다. 트럼프의 기지를 사업가적인 기지를 볼 때 이런 큰 틀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하나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뭐냐? 네. 우리는 현재 이번 사드 배치를 하면서 만들어진 한미 간의 어떤 합의 거기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어요. 그러나 트럼프가 지금 보여준 외교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아무리 중요한 외교 문서 합의라 하더라도 이거를 확 뒤집어 보는 게 제일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 공포감을 조성해 가지고 트럼프가 얘기하는 어떤 실리적인 외교로 끌고 가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그 재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외교 원칙과 관리를 보면 지금 소파 협정이라는 주한 미군 주둔군 협정 그 협정에도 시설은 우리가 제거하고 운영 유지비는 미군이 제공한다고 큰 틀에서 합의가 있고 네. 그 소파 규정에 의해서 이번에 사드 배치 합의를 맺은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재협상을 하려면 소파 규정서부터 개정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기존 합의는 유효하고 재협상할 가능성은 없다. 딱 잘라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나 미국 쪽 입장에서 보면 이번 합의만 보지 말아라. 소파 규정도 개정하면 될 것이지. 아니 헌법도 개정하는데 그거 개정 못하냐. 이런 큰 틀에서 우리 한국에 대해서 압박을 그렇죠. 가는 국면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비즈니스적인 측면,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파 협정도 바꿀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당초에는 이게 이제 한국 측이 부지만 제공하면 미국이 뭐 나머지 비용 대겠다 이렇게 합의를 한 건데 결과적으로 재협상 부분에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돈을 다시 내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좀 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봐야 됩니다. 냉정하게. 이번 사드 합의 그다음에 기존의 소파 협정 이것만 보면 우리말이 100배 맞다. 그러나 지금 미국이 대외 전략 특히 트럼프가 외교적으로 굉장히 무지합니다. 이 무지한 데다가 돌출적인 돌발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TPP 이거 종결 딱 선언하고 또 나프타 이거 폐기하겠다. 네. 그다음에 미국과 멕시코 간의 국경 장벽 담 세우겠다. 이런 거가 그다음에 완차이나 폴리시 이거 깨겠다. 이런 것이 정상적인 외교적인 자질과 외교적인 지식을 어느 정도라도 가지고 있는 그것도 미국의 대통령이라면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이런 엄청난 변화를 지금 몰고 있는 것이 트럼프 본인 한 사람이거든요. 이거를 누가 뒷받침해 주느냐. 아까 맥메스터 보좌관이 내가 대통령 말 뒤집지 않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미국의 외교 안보 부처들은 이런 대통령의 말을 외교 관례와 원칙과 안보 현실 또 외교 관례의 어떤 성격에 엄격하게 방해가 되고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면 그 부처에서는 대통령의 뜻을 관철시켜야 되는 것이 어느 나라든지 기본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큰 판을 흔들고 있는 국면에서 우리가 사드 배치의 이런 비용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다. 이런 거를 지금 염두에 둬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계속해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사드 비용 재협상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결국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아니,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 이런 사드 배치 문제, 비용 문제를 두고 지금 현재 한미 간의 가장 큰 그 현안 중에 하나가 이제 FTA 재협상 문제 하나가 네. 있고 그다음에 방위비 분담 협상이 하나가 있어요. 이 두 개가 이제 말하자면 돈으로 따질 수 있는 중요한 협상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걸 앞두고 이거 사드 비용 문제를 치고 들어가 가지고 여기서 실리를 차지하겠다. 이런 외교적인 전략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전략도 물론 있고 또 여기에서 우리가 다양한 어떤 논리를 개발해 가지고 미국의 어떤 공세적인 협상 전략을 적절하게 제어해 나가면서 우리의 또 실리도 추구해 나가는 이런 부담을 안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우리 특히 한미 동맹은 철저한 안보 동맹이거든요. 즉 북한의 어떤 한국 침략 이걸 억제하기 위한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어떤 가치 동맹이라고 흔히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가치 동맹인데 이런 가치 동맹의 성격대로 지키는 측면도 있지만은 여기에 경제적인 이익 개념을 집어넣어 가지고 네. 경제 이익과 같이 한미 동맹에서 추가하겠다.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위험한 국면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안보적인 측면에서만 우리 동맹을 봐왔는데 이제 트럼프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익이 되지 않으면 동맹의 성격을 변질시킬 수 있다. 이런 위협적인 언사를 하고 있는 것에 우리가 강력하게 대응해야 되고 이런 그 트럼프의 전략 중에 하나는 현재 국내 대선이 이제 최종 선거가 이제 며칠 남지도 네. 않았는데 현재의 여론 추세대로 보면 어떤 한미 관계에 큰 변화가 올 우려도 미국 측에서는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까지 감안한 성격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우려가 됩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보니까 근데 그 사드 비용 재협상 문제를 위기 조성용 지렛대로 삼으려고 이 방위비 분담 협상을 앞두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언급을 한 거라는 얘기는 나오고 있던데 결과적으로 그 방위비 분담금 이외에 더 큰 파일을 좀 노리고 있다는 뭐 그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 미국 측에서 그 속내는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큰 파일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이 한미 양국의 대북 전략 중에서 가장 큰 이견을 노출하고 있는 것이 대북 선제 타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대북 군사적인 선제 타격에 대해서는 우리 국내에서 상당한 지금 반대 여론이 있고 대선 주자들도 대부분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미국 측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어떤 제재와 압박, 지금 최고의 제재와 관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최고의 어떤 압박과 관여 정책을 통해서 되지 않을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군사 옵션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취임 100일을 맞이한 기자회견에서 트럼프도 군사행동 하겠다느냐 이거 의사를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딱 물으니까 내가 왜 그것까지 대답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놨어요. 그런 것처럼 옵션의 하나로 좀 살아두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이 사드 비용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사드가 대선 주자들 간의 의견이 지금 상반되고 있고 네. 어떤 미국 측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사드를 다시 차기 정부가 재검토했을 때 이거 필요 없다 돈까지라는 것을 가져가라 이런 그 어떤 그 최악의 시나리오를 미국 측에서는 또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극약 처방 트럼프 성격상 극약 처방으로서는 너희들이 돈도 안 내고 필요치 않다면 내가 빼겠다 이렇게 해서 강한 최후의 수단의 압박을 가하려고는 이런 의도도 깔려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우려가 됩니다. 그렇군요. 예.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면 미국과 함께 중국도 기분이 나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중국의 역할론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중국의 역할론도 강조하고 미국도 나쁜데 중국 너희들도 기분 나쁘게 생각하라. 기분이 나쁘다는 얘기는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지극히 제한돼 있고 그 제한돼 있는 틈 속에서 중국이 만족하지 말아라. 나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별로 없으니 나에게 기대하지 말고 미국이 북한과 직접 협상해서 북한 핵 문제를 타결하는 게 중국의 기본 논리지 않습니까? 이거를 말하자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그런 전략적 계산도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기분 나쁘고 영향력의 어떤 제한성 때문에 거기서 북한에 대한 압력과 제재를 중단하지 말고 더 강한 북한에 대한 압력, 말하자면 중국의 어떤 북한에 대한 그 원유 수출 문제 이런 극약 처방까지도 중국이 망설이지 말아라. 중국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신형 대국으로 대우를 해달라고 하는데 중국이 미국인 트럼프 입장에서 중국을 신형 대국을 하려면 너희들이 기분 나쁜 만큼 상응하는 조치를 반드시 북한에 대해서 가라. 이런 압박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그 관심을 끈 것이 이제 칼빈 스노우가 동해에 온 날 이 항모 잡는 미사일을 북한이 쏘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보통 같으면 이제 한미 독수리 훈련이 종료된다면 좀 그 군사 긴장이 좀 완화되던 게 예년의 어떤 상황이었다면 비교한다면 이번에는 여전히 한반도 긴장이 계속되고 있는 분위기예요. 4월 미기설이 이어지는 분위기인데 지금 상황도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이제 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번 그 연합 훈련과 관계없이 북한의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도는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계속될 것이다. 예. 그리고 특히 이제 핵실험 내 준비 징후를 완결 상태로 놓아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북한의 어떤 핵 도발 전략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번 연습 종료와 관계없이 저는 상당 기간 계속될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김정은이에 대한 어떤 중국과 미국의 압박을 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김정은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서 물러서는 것이 아니고 더 강하게 이런 미국과 중국의 대북 압박과 제재를 강하게 맞받아치는 길밖에 살 길이 없다. 이렇게 김정은이는 계산하고 있고 이런 김정은의 잘못된 오판과 계산을 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어떤 제3의 수단과 중재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한반도에서의 긴장은 이번 훈련의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상당 기간 계속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미연합 또 한미일 삼각안보 또 한미 중 대북 어떤 제재와 압박 이런 것이 차기 정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외교적 과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트럼프 정부가 강하게 대북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굉장히 선제 타격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25일에도 어떤 도발이 있겠냐 싶었지만 뭐 활약 훈련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것이 한편으로부터 수위가 낮았기 때문에 어떤 그 다른 어떤 대화의 어떤 의지를 보인 것이 아니냐는 뭐 그런 좀 장밋빛 해석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그거는 이제 북한 체제의 기본 성격, 또 김정은의 성격, 또 북한의 핵 미사일의 어떤 기술적인 진전 속도 이런 것을 무시한 낭만론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김정은이가 이렇게 물러서 가지고 대화의 기회를 엿보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칼빈슨 호가 왔다는 얘기는 김정은이 수장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바로 뭐냐? 빈라덴 수장시킨 미군의 이 항모가 바로 칼빈슨이기 때문에 칼빈슨 저 항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 시기만은 피해서 말하자면 시차를 두고 미국에 보복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약간 뒤로 빠진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런
대화의 여지를 그래요. 남긴 것으로 오판을 하게 하고 있다. 근데 이번에 이렇게 미사일 봅니다. 쏜 것 중에 네. 좀 희한한 것이 뭐냐면 좀 특이한 것이 평소 바다로 이렇게 동해상을 쏘아 올렸었는데 바다가 아닌 러시아 방향으로 쐈다는 얘기죠. 이를 두고 이제 뭐 한미에 허를 찔렀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던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저희가? 왜 그러냐면 이번에 이제 북창에서 발사를 했는데 이런 그 미사일 발사를 북창에서 한 것은 지금까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북한이 미사일 발사할 때 사용됐던 그런 기지에만 지금 한미 또는 다른 국가의 어떤 정보기관들의 정보 수집이 예.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허점을 노려가지고 북한의 어떤 미사일 발사 위협 또 실질적인 발사에 따른 어떤 우역 국면 조성에 차질이 발생하도록 이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다른 지역으로 발사 기지를 옮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네. 이번 북한 미사일 시험이 또 주목을 받는 게 ASBM을 개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예. 함정을 표적으로 하는 미사일이지 않습니까? 의미하는 바가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이 상당히 이번에 칼빈슨 항모의 우리 한반도 출현 그리고 이 한미 합동 훈련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발사한 그 미사일이 이런 함정을 잡는 미사일을 쏘아올린 것이 아니냐. 근데 이것이 지나치게 미국을 자극하는 것은 자기들한테 또 다른 어떤 미국의 어떤 대북 압박, 군사적인 특히 압박을 강화시키는 빌미를 직접 주기 때문에 이것을 자제하기 위해서 실패한 것으로 보이는 이런 상당히 조절된 그 미사일 발사에 그쳤다. 예. 이런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옥현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